아들 둘만 키운 엄마인 나는 아들들은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에게 관심도 없는 무심한 아들들. 이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딸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가끔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쇼핑을 하고 속마음을 나누며 세심한 배려를 받는 모습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서 그동안 아쉬웠던 딸 같은 존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멀어지게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얽힌 주제였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차이나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대와 소통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주 안부를 묻고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며느리들은 이런 방식을 간섭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보다는 편안한 관계이며 사랑받는 것보다는 존중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지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이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배려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자주 연락하고 일상을 묻는 것을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이런 잦은 연락이 보고해야 할 의무감을 주고 자신의 생활이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 초기나 아들을 키우느라 바쁜 시기에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을 때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바쁘겠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식의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은 며느리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언제든 편한 시간에 얼굴 보면 좋겠다처럼 선택권을 며느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리듬과 상황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런 태도는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편안하고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궁금해도 묻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 두 번째 특징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성급하게 묻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생활이 궁금하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정에 가는 문제나 아이 양육 방식,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시어머니가 먼저 질문하면 변명하거나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시어머니가 묻지 않고 기다려주면 며느리는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는 며느리에게 자율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정적 욕구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인정해 줄 때 며느리는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다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가 어려워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직접적인 질문 대신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라라는 식으로 문을 열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는 압박감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배우는 겸손한 자세.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현재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자신의 경험과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에게도 같은 방식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 방식, 육아 방식,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방법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식들이 현재는 권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는 식으로 과거의 방식을 강요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고리타분하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현재의 방식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열린 사고를 가진 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하나요? 라든지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며느리도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며느리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대 없는 순수한 호의.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대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감사의 표현이나 특별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거나 선물을 주고 나서 며느리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하면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의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부담감 없이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기대가 있는 호의는 며느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 없는 호의는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태도는 며느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시어머니가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때 며느리는 그 관계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성숙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던데 내 딸은 이런 식으로 해. 친구 며느리는 참 잘해 같은 말들은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런 비교는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어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특히 딸과 며느리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더 친근하고 편할 수 있지만 며느리 앞에서 딸을 칭찬하거나 딸과 비교하는 발언을 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외부자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만의 장점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좋은 점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며느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차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연락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라고 자문해보고 정말 필요한 연락인지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마음으로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묻지 말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궁금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라는 식으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며느리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장점과 특성이 있습니다. 비교 대신 며느리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계 개선의 열매. 이런 변화를 실천할 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인지하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편안함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건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며느리는 든든한 지지자를 얻게 되고 시어머니는 진정한 가족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아들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행복에 기여합니다. 결국 좋은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이런 자세를 보일 때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상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관계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기대와 방식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꼭 실천해보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대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감사의 표현이나 특별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거나 선물을 주고 나서 며느리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하면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의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부담감 없이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기대가 있는 호의는 며느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 없는 호의는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성숙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례 같은 말들은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진정으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만의 장점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의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부담감 없이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기대 없는 호의는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